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주가는 오랜 기간의 조정 끝에 반토막이 더 났고 26만원에서 저점 형성, 최근에 반등 가파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40만원대 살짝 넘겼다가 요 며칠 쉬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지금의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뚜렷하게 이어지면서 큰 포지션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차익 실현 혹은 손절이 나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죠. 우리가 전혀 신경 쓸 게 없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매 비중이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 두 자릿수 얼마 전에 계속 유지가 됐고, 자, 최근 거래일에도 두 자릿수, 그래서 조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대차 잔고가 계속해서 감소세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뭐 걱정할 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차 잔고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조 4,017조, 25조, 33조까지 가파른 상승. 작년부터 하락하기 시작을 했죠. 25조, 올해는 23조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반등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가파른 점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 4천 정도, 그리고 7천 흑전 이후에 1조 2천, 1조 4천까지 올랐고요. 작년에 다시 한번 적자 전환하면서 마이너스 9천, 올해 큰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합니다. 1조 8천, 내년에는 3조대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록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내년, 그리고 후년도 마찬가지죠. 2조 가까이 뛰면서 어마어마한 상승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당기순이익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저점 다시 한번 반등 시작하면서 가파른 상승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은 이미 저점을 지났고 올해부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에는 1,500에서 3,700으로 2배 이상 올랐고요. 2분기에도 좋았죠. 1,900에서 4,900 마찬가지 2배 이상. 3분기는 4,400에서 5,000 소폭의 상승. 자, 4분기에는 마이너스 2,200에서 5,000억으로 큰 폭의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지금 실적의 상황입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살짝 높았어요. 100 중후반대. 그리고 최근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80에서 90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가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100 초반대 큰 걱정은 없습니다. 부채도 양호하고. 자, ROE 보겠습니다. 좋았을 때 10 기록했고 이후에 눌리면서 마이너스 4까지 내려왔던 작년, 올해부터 플러스 전환하지만 아직 수치는 미미. 자, 내년부터 큰 폭의 상승 이어가면서 수익성도 차차 개선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정도에는 두 자릿수 다시 한번 재진입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EPS도 올해부터 플러스 전환 이후에 가파른 상승 좋고요. 다만 배당은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살짝 아쉽습니다. 이제 배당은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98.13배, PBR은 4.0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적정 주가 근처까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제값 받고 있는 주가의 레벨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좀 큰 호재가 들어왔죠.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0일이죠. 거의 6조 가까이 되는 규모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23.2%에 해당하는 큰 규모가 되겠고 수주 일자는 지난 29일이고 계약 기간은 27년도 8월 1일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해당 공급 이외에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서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이에 해당하는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 자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 등의 조건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만 회사는 공급처를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테슬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 엔솔이 미국 내 ESS용 LFP 배터리 시장에서 이미 80%를 장악한 중국산 배터리를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산 배터리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차단되면서 비중국산 LFP 배터리 최적화 공급사로 LG 엔솔이 주목을 받고 있는 최근의 상황도 우호적입니다.
자, 이어서 현재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 외에 LFP 배터리 생산을 이제 대규모로 하고 있는 기업은 LG엔솔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AMPC 보조금을 받으려는 기업의 수요가 LG엔솔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국산 LFP 배터리에 뒤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도 최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올해 안에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능력을 17GW시까지 확대를 하고요. 내년 말에는 30GW시까지 그 이상으로 좀 생산 능력, 자, 캐파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ESS용 LFP 배터리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에너지 수요 확산으로 인해서 또 급성장 중이죠. 그리고 현재 세계 ESS용 배터리 시장 규모 자체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25%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북미 지역만 봤을 때는 50%가량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더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시스템 단위로 공급되는 ESS용 배터리 특성상 공급 가격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뭐 전기차용 배터리 매출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좋은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금 ESS용 배터리에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 부문은 둔화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3분기 GM향 배터리 판매는 재고 조정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고객사도 보수적 재고 운영 및 공정 전환으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다만 소형 전지는 테슬라 모델 3 플러스, 모델 Y 6인승 등 이런 신규 모델 채택에 따른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ESS는 미시건 LFP 공장 램프업 효과로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매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런 점은 또 괜찮아 보이네요. 자,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좀 아쉬운 전기차 부문에 이런 이슈만 빼면은 상당히 그래도 좋은 호재들 많이 들어오고 있고, 테슬라 관련해서 특히나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이런 뭐 현금 흐름도 그렇고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요번에 수주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이슈는 정리하겠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막 엄청 기회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진입은 가능한 정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들어가기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구간은 30만 원 초반대, 여기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지금은 살짝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약간의 메리트가 떨어졌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막 적극 추천 구간은 아니지만 진입 가능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목표가 현재 5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좋은 이슈들 들어오면서 일단 상단을 좀 크게 늘렸고요. 지금 업사이드 많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꾸준하게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익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40만원 넘어가서 그때부터 슬슬 익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익절하시다가 일단은 53만원 까지 보는 거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 가면서 또 좋은 이슈가 들어오면은 충분히 뭐 60만 원대까지 뭐 전고점 위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이 상당히 좀 앞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초장기로 좀 보시는 분들은 훨씬 더 위에까지 보고 가시는 게 맞죠.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오버해서 황제주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장기의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짧게 보는 것보다 길게 좀 관점으로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라인 하나만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44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 목표 주가 53만원 밑에 대부분 다 위치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53만원 밑에 어디까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여러분들 여력에 따라서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장기 이상으로 좀 보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 여러분들 뭐 요런 밑단에서 이미 평단 관리가 끝난 분들은 베스트죠. 잘 하셨고 그냥 계속해서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 이제 물타기가 여전히 안 된 분들은 목표 주가 밑으로 최대한
빼고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44만 원 라인 밑에 이미 평단 위치가 여기에 되신 분들, 44 언더에 평단이 계신 분들은 굳이 물 탈 필요 없겠죠. 여기서는 어차피 물 타봐야 평단 안 내려오고 여러분들 비중만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그린 라인이 되겠습니다. 44 언더 물 타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 전략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